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한 녀석을 꼽으라면은 바로 우리 증시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간밤에 FOMC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한숨 지으셨을 테고, 또 미국 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좀 타격이 가해졌을 텐데요. 이런 우려 속에서 출발한 우리 증시, 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런 강한 면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도 짚어봐야 될 테고요. 강한 녀석들, 킹 오브 킹을 또 꼽아봐야죠.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도 그 강세를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군들 오늘 장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토마토TV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태규, 윤겸, 신성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요, 세 분의 오늘 강한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이 꼽아주신 강한 코멘트, 먼저 신성원 전문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음으로 한마디 키워드 주셨고요. 최태규 전문가는 DDR5 내년 1월 초쯤에 드디어 출시가 된다. 이 IT 섹터 내에서 한 줄 시장 키워드 주셨네요. 윤겸 전문가는 아직 갈 길이 먼 여정이라고 여운을 남겨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키워드부터 좀 보겠습니다. 신성원 전문가님,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어제 밤을 좀 지새운 분도 계시고 좀 초조함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FOMC 결과 때문에. 네, 저도 뭐 좀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좀 다들 머릿속에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전환, 이 긴축 조절 속도의 조절을 한다는 거, 이게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다들 오늘 아침에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FED 그 회의에서는, 그 성명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것처럼, 전환을 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는 좀 시장의 기대를 좀 눌러버리는 단호한 또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를 제가 좀 키워드로 했고요. 또 이거 외에도 다양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게 많습니다. 자, 왕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방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직 나타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수급들도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오늘 계속 아침부터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FOMC 회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축은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서 시장을 좀 누르는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의외로 강합니다. 앵커님께서 앞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의외로 강하고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제 앞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의 증시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 들어온 게 한 5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4조 7천억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죠. 지난 여름에도 그랬으니까 그 흐름을 잘 보면서, 그리고 충격은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겼고, 시장은 항상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긴축이 계속된다, 금리는 또 올린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위축되거나 이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실물 경제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지지력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이제 오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게, 꾸준히 나타나는 이제 침체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 임금 하락도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그 머스크사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해운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 자, 물류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또 4분기 이후에는 운임이 하락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투자에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소비의 질이 좀 하향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10,000원짜리를 사 먹던 게 살짝 7,000원, 6,000원 이렇게 내려와서 소비를 좀 줄이는,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이게 지금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미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계속 위축된 그런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7월부터 9월까지는 소비 지수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특성상 명절이 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고, 다시 지금 하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해서 앞으로 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뭐 킹달러라고 하는 강달러 시대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좀 스탠스를 우리 스스로도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하루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서 정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네요. 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어느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는지, 지금 속도 조절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도 올 건지 안 올 건지 등등 여러 가지에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오늘장 키워드를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세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OMC 직전만 하더라도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연준의 스탠스를 좀 바꿀 거다, 안 바꿀 거다. 그런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쏙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조금은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 기대감이 있다 하시면 청신호 주시고요. 없다 하시면은 빨간불, 그리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시라면은 중립적인 시각, 노랑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할 거야 말 거야, 속도 조절을 할 건가 말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는 좀 의견이 모아집니다. 세 분이 동일하게 청신호를 주신 듯 보이는데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부터 어떤 의견이신지, FOMC 어떻게 보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FOMC 어제 그 회의 결과 전에는 조금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역사적 소명 부분도 개인적으로 또 있을 겁니다. 큰 이제 사명감,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발언에 힘이 더 실어지지 않나 보고요. 여하튼 간에 인플레이션 정점 2부 같은 인플레이션에 일단 그 정점의 신호가 좀 더 보여야지 어떠한 이제 금리 스텝, 자이언트 스텝의 빅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는 그런 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란불 주신 거죠? 그럼 네, 노란불 중립적인 드렸습니다. 시각으로.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최태규 전문가님도 의견 알려주세요. 나도 이거 노란불 눌렀는데 여기 네. 나온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파월의 이야기를 보면은 일단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게 있어요. 일단 부정적인 것을 조금 더 시장이 부각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럼 긍정적이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일단 파월 역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놨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지금 너무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누적된 피로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 연준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하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 파월의 입에서 최종 금리 더 갈 수 있어. 이게 오늘 시장 하락의 가장 큰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는 지금 시장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용 너무너무 좋아. 거기다가 소비까지 받쳐주는 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물가의 상승이 그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파월 입장에서는 결국 지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있는 CPI에 봐야지 결국 12월 달에 그래 시장이 원하는 0.5% 할 수도 있고 봤더니 CPI 코어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야. 그럼 0.75 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딱 한쪽으로 딱 방향 잡고 예단하는 건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나 좀 더 봐야 된다. 신성원 전문가님도 일단은 시장 키워드에서 물음표를 던져주셨으니까 어떤 쪽에 의견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럼.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피봇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자회견,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초반에는 속도를 늦출 그런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중에 다시 좀 강경하게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은 건데, 이거를 보면서 좀 의문점을 저는 좀 독특하게 가져봤어요. 아마 FOMC 회의할 때
모든 의원들이 예전처럼 강경한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약간의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의 의견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한 3주인가요? 4주 후인가? 그때 나오는 그 베이지북인가요? 그걸 한번 네.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의견들이 이제는 좀 속도 조절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살짝 가져봅니다. 네. 이것은 조금은 또 다른 이 흐름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신상훈 전문가님? 둔감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어차피 우리 긴축의 시대를 살아야 돼. 고금리의 시대를 살아야 돼. 어차피 사람들이 뭐 우리 다 모든 게 그렇지만 좌절하고 그냥 당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투심에 좀 반영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의외로 인플레나 이런 것보다도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고용이라는 것도 견조하게 같이 우상향을 계속 하니까 이런 효과, 이런 영향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둔감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장 상대적인 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대체적으로 이번 FOMC 결과 매파적이었다고는 하는데 이 세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한동안은 좀 분위기를 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로요. 윤겸 전문가의 강한 코멘트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먼 여정, 뭔가 살짝 보수적인 스탠스의 뉘앙스가 좀 풍기기는 하죠.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윤겸 전문가님. 네, 아직 갈 길이 먼 여정이라고 제가 코멘트를 한 줄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FOMC 발표 전에 약간의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희망적인 또한 이제 발표나 금리 결정이 좀 나오길 바랬습니다. 물론 이제 0.75포인트 가는 건 뭐 대세였는데 그에 따르는 뒤에 따르는 그런 메시지, 뉘앙스가 어느 정도 좀 증시에 좋은 좀 청신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걸 좀 기대했는데 역시 이제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이 항상 따르는 법이 있듯이 어떤 그 메시지 뉘앙스는 시장이 결코 이렇게 반색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인 또 이제 그런 뉘앙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원인은 이제 민간 고용이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미 경제가 아직은 뭐 튼튼하다, 아직은 뭐 양호하다는 말이 뭐 허구가 아닌 그런 이제 분위기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제 1월까지 이 12월을 이제 어차피 지나야 될 것 같고요. 1월에 갔을 때 어떠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제 8일 날 중간선거 중간선거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 솔직한 이유로 저는 뭐 민주당, 공화당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증시에는 민주당이 좀 IRA 법안이라 이런 걸 갖다가 추진력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승리하는 게 우리 증시에는 그래도 좀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뭐 상원은 민주당이 조금 무세한 듯 보이긴 하나 이제 하원이 이제 공화당 이 좀 다수 차지할 것 같고 또 상원도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진통이 예상되고 또 공화당의 여러 이제 법안 부분 민주당과 그 대척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보고 민감하게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갖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원유 재고 부분이 조금 줄어든 기사가 나왔습니다. EIA 그 주간 원유 재고 부분을 봤을 때, 그러긴 이제 원유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물가도 오르고 또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으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아직 스탠스가 정확히 잡히지 않았고 이제 그 질문에서 다 같이 이제 비슷한 의견을 주셨듯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증시의 전반적인 추세 전환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전환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정거장으로 얘기하면 몇 정거장을 거쳐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올 것 같고요.
이제 유럽 정신 뭐 짧게 본다면은 지금 뭐 푸틴이 또 러시아가 지금 핵카드를 또 들고 지금 뭐 이제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곡물까지 카드를 쥐고 흑해 부분, 통과 부분에 있어서 이제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 유럽도 참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인플레, 원자재, 뭐 천연가스 여러 가지가 지금 머리 아픈데 이런 부분까지 또 러시아 푸틴이 고삐를 놓치지 않고 하여튼 전쟁에 지금 약간 몰려있는 부분을 갖다가 반전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이런 게 참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는 좀 반대죠. 또 이제 일본하고 대만은 조금 그래도 요 3주간 또 올라와 줬고 또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데 중국하고 홍콩 증시는 대비되는 하락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는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요 분하고 여기 사이에 낀 우리 국내 증시 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답답하고 계속 또 지켜보면서 눈치 보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시 변수로는 뭐 지금 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중 그 압박 반도체 카드를 계속 들고 중국은 또 이에 맞춰서 히토류를 갖다가 이제 카드로 쓰는 이런 양면 강대 강에 지금 상황이 펼쳐진 게 변수일 것 같고 또 하나 또 아랍의 좀 뭐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은 저는 분위기가 또 감도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이란이 뭐 사우디를 공격하네 뭐 이런 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뭐 유가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이런 뭐 좀 포석 내지는 그런 좀 약간의 혼란스러운 장을 연출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그동안 좀 그래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이 또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을 밟을 것이 이게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고삐가 계속 지어지니까 좀 눌림목 좀 더 눌렸을 때 재차 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은의 빅스텝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 관련 인상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현대하고 롯데가 전기차 투자하는 데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충전 관련이죠. 전기차 충전 관련주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요. 방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많이 또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방산주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폴란드의 이제 방산 부분하고 원전 부분하고요 빈살만 왕세자의 이 방한 부분이 좀 이제 또 재방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하고 건설주도 같이 곁들여서 체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섹터로는요 그 롯데하고 현대가 전기차 충전 관련 투자하는 부분에서 충전 관련주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방산주 또 이제 에너지주가 조금 뭐 들썩들썩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천연가스하고 원유주도 동향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빅스텝 계속 가고 있으니까 금융 관련주도 좀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슈 중심의 섹터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는 우리 증시를 둘러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시각으로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끼리 한번 점도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세 분은 앞으로의 미국의 기준금리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 오늘은 부저가 아니라 이제 주관식으로 이 세 분께 의견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릴 때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0.75, 0.75, 0.5, 0.5 이 정도의 수순을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좀 목표치가 올라간 만큼 조금은 좀 달라지셨을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윤겸 전문가님, 미국의 앞으로의 기준금리 그러면 올해는 12월 한 번 남았고요. 내년 초까지 뭐 올릴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0.75는 단행을 했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 봐서는 파월 의장이 지금 이 고삐를 쉽게 느슨하게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 더 확인하고 둔화되는 걸 보고 진행을 할 플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올해는 넘겨야 되겠다. 올 12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을 일단 가지 않을까. 그쪽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이제 내년에 1월에 갔을 때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네. 1월을 좀 기다려 보자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렇게 가질 않길 바라지만은 네.
자이언트 스텝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좀 더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하면 4.75잖아요. 네네. 그리고 1월 달에도 한 번 더 올리면 5%대까지 여기까지 좀 보세요. 네네. 지금 뭐 전반 지금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뭐 지금 미 금리를 갖다가 뭐 최대 6%까지 올린다는 언급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6%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말도 안 되고, 그거는 뭐 시장에 엄청난 메가톤급 뭐 흔들리는 뭐 엄청난 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발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달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1월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CPI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가도 지금 90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이 11월 달의 CPI보다도 12월 달 CPI가 중요한데 12월 달 같은 경우 CPI 발표하고 아마 바로 며칠 있다가 그 연준 통화 결정이 돼요. 그러면 11월 달 CPI는 그냥 시장의 변동 요인 정도로 보고 12월 달에 봤더니 CPI가 그대로 올라가네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12월 달도 0.75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 2월 1일 날이 그 FOMC 회의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1월 달 CPI 보고 2월 달에 이 금리 방향은 좀 그때 결정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계속해서 CPI가 어떤 변화가 없다라면 연준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까지 신경 써가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직 자신만 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경제 재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수준이 높아. 니들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내 갈 길 간다예요. 왜 폴 버커가 거의 20%까지 금리를 올렸을까? 남 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의 지금의 생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어, 유럽이 힘들어. 그건 그들의 일이라 우린 치부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물가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시장의 방향을 잡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12월은 자이언트 스텝일 것 같은데 CPI가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아직은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상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부연 설명은 되게 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고요. 일단은 뭐 정해야 된다면 저는 75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 이제 단호한 의지를 그 FOMC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 갖고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했는데 그냥 저도 동의하는 게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누구보다 심한 나라입니다. 누구 상황 보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목표를 위해서는 무조건 강스텝을 밟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12월까지도 0.75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 초는 좀 CPI 보자라고 전문가들 동일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윤겸 전문가의 강한 코멘트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IT 섹터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반도체 겨울이다, 어렵다, 한동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삼성전자가 또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오늘은 밀리지만은요. 최태규 전문가 여기에 좀 솔깃하는 한마디 코멘트 가져오셨어요. 바로 DDR5 내년 1월 초쯤에 드디어 출시를 한다. 사실은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DDR5 드디어 나오나요? 네, 나온다고 뉴스가 나왔죠. 자, 우리 강한 녀석들 왜 좋은 방송인가 했더니 우리 좋은 전문가분들이 전체적인 업황 그리고 또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1시간만 들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어찌 보면 삐딱해요. 삐딱해가지고 좀 다른 방향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가는데 자, 우리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희망이 뭔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고 종목들이 어려울까? 먼저 그걸 알아야겠죠? 자, 잘 보시면 결국 코로나 특수 이후 결국 또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경기가 침체, 둔화 쪽으로 갑니다.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수요는 정체되고 또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공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단하고 수요단 여기 모두가 재고가 쌓여 이런 쌓여가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게 이 메모리 시장입니다.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국 우리 삼성전자는
나 우리 치킨 게임 할 거야. 니네 감산한다고? 투자 줄인다고? 너 나는 아니야. 그냥 그대로 내 갈 길 갈 거야. 이러면서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에 이 치킨 게임이 몇 번 있었나 한번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200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만 제조사가 생산 막 늘리면서 단가 막 후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땠어요? 2008년대 금융위기가 나왔는데 거기하고 같이 맞닥뜨리면서 그 당시 세계 2위인 독일 기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키콘다? 이게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또 다시 이제 대만 이 제조사 얘네 중심으로 또 치킨 게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무너진 게 누굴까요? 요번에는 글로벌 3위 기업이었죠. 일본 엘피다가 파산하면서 마이크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까지 이제 또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칭하이유니 그룹이 디램 시장 진입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치킨 게임을 어느 정도 유도하는데 미국이 이제 무역 분쟁하면서 얘네도 이제 역풍을 맞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치킨 게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치포 동맹입니다. 이 치포 동맹이 왜 좀 위험 요인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데, 자, 1980년대 같은 경우는 G2 해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 아주 쌍두마차예요. 그 당시 이제 PC용 반도체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 당시에 일본이 워낙 치고 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얘 안 되겠네 하면서 얘네하고 미일 간의 반도체 협약 맺습니다. 그러면서 니네 다 우리 미국에다가 공장 세워.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쪽에다 공장 다 세웠어요. 근데 워낙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다 폭망해버린 거예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성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2000년 들어서 가지고는 결국 모바일하고 서버용 반도체가 이제 주류를 이뤄요. 결국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치킨 게임이 다시 발생한데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의 치킨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또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면 미래를 봤을 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치킨 게임 이후 미래는 어떨 거니? 저는 장밋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 모바일 서버용 얘네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이 반도체는 정말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 일상 과정 아니면은 공장 자동화, AI 아니면 로봇, 자율주행 가면 갈수록 이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모든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전에는 우리 인간이 사물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반도체를 썼는데 이제는 사물과 사물이 이어지는 어찌 보면 이걸 뭐 과학자들은 엣지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작은 불빛 하나 보이는 게 DDR5 이 사파이어 FPGA 이게 서버용입니다. 결국 이 DDR5 같은 경우는 PC용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요번에 그 9월 달이었습니다. 인텔이 이노베이션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늦춰질 거야. 이러면서 이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추풍 낙엽이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반등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월 달에 이 DDR5 이 서버용이 나온다고 한다는 건 결국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정 부분 단가 높이면서 뭔가 물량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보죠. 일단 시장 자체가 완전 빅사이클이 아닌 다운사이클 속에서의 작은 빚진. 그럼 요것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은 올라갈 것이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데 TLB인데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무증 얘기까지 겹쳐지면서 엄청나게 갭 떠버렸는데 뭐 아비커전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애들은 결국 일정 부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은 있겠지만 충분히 다른 섹터에 비해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로 우리가 DDR5가 이 사파이어 FPGA 1월에 출시한다라는 걸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님은 반도체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바닥은 안 나왔죠. 왜냐하면 저는 시장의 충격이 한 번 더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시장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업황 차트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업종 차트 한번 보시면 저는 항상 과거를 보면서 지금을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올해 시장이 많이 하락한 건 1월 달에 한번 하락하고요. 7월 달에 한번 급락 나오고 9월 달에 급락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우리 7월 달 급락 나오기 전에 이 하방, 이 지지하는 라인을 내가 그어놨어요. 그래놓고 윗단 추세대를 딱 그어버리면 여기에서 이제는 뭔가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지금 이 주가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게 이전 저점을 깰지 아니면 뭐 비슷하게 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추가적인 급락 나올 자리가 형성된다라고 보는데 가장 큰 근거는 결국 7월 달에 반등 나왔을 때 시장이 11.8% 올랐어요. 이번에는 거의 9.9% 10% 올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자리를 잘 보시면 지금 자리 잘 보시면 이 60일 이평선 여기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고점을 이번 반등에서 저는 10일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간다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봤더니 CPI 아닌 것 같다면 한번 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요. 근데 그 하락은 저는 이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왜? 결국 물가 그거로 인해서 시장 하락은 여기까지가 제한적이다. 여기서도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 여기를 깬 이유는 영국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이 안에서 노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 결국 이 상단하고 여기하고 깼다 맞다 이걸 또 한두 달 하다가 결국 추세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다가 배팅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두 달은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이후 큰 충격에 대한 대비는 꼭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두 달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은 이후에 한 번 더 고비는 남아있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반도체주들 요즘 들어서 관심 많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하면은 청신호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 빨간불, 선별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는 또 어떤 쪽이라는 물음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요. 이렇게 노란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의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는 시각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이 오늘은 세 분이 한마음 한뜻인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의견이 약간 신상훈 전문가님이 가장 좋게 보시는 거죠, 지금? 전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반도체는 한 분기를 좀 더 봐야 된다. 지금 최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되고 또 당장 내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라는 게 특히 뭐 반도체는 지금 전체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소부장, 뭐 대형주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한 분기 지나고 나서는 다 강세 움직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살아나겠죠. 나야겠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쫓아가는 뭐 장비 관련주부터 소재주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 봐서 그 상황에 봐서 시세 거래량을 보고 또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윤경 전문가님은요? 네, 뭐 현재 뭐 여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 관련해도 지금 저조하고요. 전반적인 또 우리가 이제 대중국 쪽에 또 수출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렵고 또 치포 동맥 그런 또 미국의 또 이 강력한 요구 이런 사항.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껴갖고 참 반도체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뭐 재고 부분, 디램 가격 하락. 여러 가지 이제 업황의 전반적인 좀 어두운 부분, 먹구름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을 좀 더 갖고 저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네. 좀 필요한데 이후에 좀 빛을 먼저 볼 만한 반도체 sek터 내에서도 이 종목군이 좀 따로 있나요? 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원자재 관련 부분도 좀 반도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좀 분석을 잘 하고 옥석을 좀 가려내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태규 전문가님은 당분간은 좀 그렇지만 한 곱이 넘어서고 나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DDR5 모멘텀은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네. 이 9월 달에 있었던 그 이노베이션에서 많이 하락했던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정 부분 상승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양 반도체 할 거면 기양이면 이 DDR5가 일주일, 2주일 동안 굴곡 보여줄 때 오히려 막 올라갈 때 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막 오늘 올라갔다가 2, 3일 봤더니 얘네들이 좀 내려와. 그럼 거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대형주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를 가른 것이 이 감산 이슈였죠. 앞서서 치킨 게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다른 길을 가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메모리하고 이 비메모리의 차이는 뭐냐면 메모리는 아주 변동이 커요. 비메모리는 그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 흐름 보면 이 대만의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하고 주가 흐름 보면 얘는 그렇게 변동 안 줘요. 얘는 비메모리 이쪽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 매력이 큰데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로지 이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더욱더 굴곡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요번에 진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확실하게 했을 때 이 SK하이닉스가 그 인텔 낸드까지 인수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혹이 붙으면서 더 문제가 될 가능성 높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 접근할 때 삼성전자에 많이 붙어 있는 애, SK에 많이 붙어 있는 애 있어요. 그거 좀 선별해가지고 기왕이면 삼성전자에 많이 붙어 있는 애. 그럼 삼성전자 쪽으로 A급 관계사가 누구냐 할 때 앞에 원익자 붙은 애들 아니면 앞에 대덕자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삼성전자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A급 관계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쪽으로 좀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 DDR5의 모멘텀은 이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DDR5 모멘텀 활용할 만한 중소형주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당분간은 조금은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추천주 소개를 해드리죠. 과연 어떤 종목이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세 분의 성적과 함께 토마토TV 강한 녀석들 함께하는 분들의 이 배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스터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1월 FOMC에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1% 넘게 내리면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23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파월 발언의 여파에 따라서 성장주와 기술주가 약세해 보이는 가운데 한편 원전 수출 기대감에 최태규 전문가의 어제 추천주였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주들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빅텍이고요. 이 빅텍,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방산주인 빅텍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460원, 목표가는 신상훈 전문가님께서 7,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7,340원까지 올라주면서 1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티켓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도 신상훈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동양파일인데요. 이 동양파일, 콘크리트 파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최근에는 재난과 건설은 물론 네옴시티 관련 수혜까지 기대감을 모으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3,405원, 목표가는 5,6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3,940원까지 올라주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어제는 윤겸 전문가의 티켓이 쏟아졌고 오늘은 또 신상훈 전문가가 티켓 폭탄을 터뜨리셨네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가 오늘 티켓 2장을 획득하면서 티켓 8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티켓 8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어제 티켓 2장을 획득하신 윤겸 전문가님 6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는 티켓 4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최근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는 아직은 티켓이 없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할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배지 현황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강한 녀석들 라인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출연자분마다 지금 함께한 시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현재 배지 현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신상훈 전문가의 종목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달차님께서 게시판에다가 동양발 수익 많이 내셨다고 이렇게 또 사연을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은 신상훈 전문가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빅텍하고요. 동양파일 지금 수익률 확실히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전략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네, 배지도 네, 배지를 먼저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네, 붙이면서 네. 빅텍은 솔직히 네,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게 맞아요. 북한 올라도. 도발 이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티커를 만약에 못 받아도 여러분들은 시세가 나오면 반이라도 일단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렇게 다들 반을 챙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빅텍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본인의 매수가 위에다가 살짝 위에다가 자동 매매 설정을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벤트가 그냥 단순한 하루 그 정도의 끝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동양 파일도 마찬가지로 네, 일단 10% 이상 나왔으니까 반은 챙기시고 제가 볼 땐 아직 좀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보여집니다. 아직 제대로 시세가 크게 한번 나올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거래가 좀 더 많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또 한 번 수익을 나머지 갖고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의 투자 의견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대응을 해주시고 가격 미리 좀 설정해서 걸어두셨다가 이제 체결되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동양파일은 일부는 수익 실현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은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오는 시기가 올 테니까 이때까지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 알려주시네요. 그러면은요, 이 수익률 리그에 동참하게 될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오늘 짝의 강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강할 종목입니다. 앞으로 어떤 강한 면모를 보여줄까요? 신상원 전문가가 태경 BK고요. 최태규 전문가 덕신하우징,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 아모센스. 종목 사이즈가 약간은 좀 작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신상원 전문가부터 오늘 태경 BK 이 종목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네, 요즘 한창 핫한 섹터가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응급제 핵심 재료인 코크스의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의 독과점 기업이고요. 근데 이 코크스가 요즘에 글로벌 에너지원 좀 수급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석탄 수요가 좀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대체제로도 이게 쓰인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코크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 이런 거고요. 또 세계적인 기업 옥스포사하고 또 이렇게 공급 계약도 맺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작년에 매출이 1,900억이었습니다. 1,900억대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90% 정도를 이미 달성을 했고 그 1,900억의 매출이 올해 2,000억이 더 늘어서 3,900억으로 엄청 점프를 퀀텀 점프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도 겨울 대비해서 석탄과 가스를 확보하라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CCUS 용어가 좀 어려운데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해양대 그리고 태경 BK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사우디 해수 담수화청과 공동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네옴시티로 엮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끼도 갖고 있는 회사고 실적도 엄청 뛰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9월 달에 갭으로 떠서 이때 아마 석탄 이슈가 좀 돌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밀렸지만 그 갭들을 메꿔 나가면서 지금 다시 최근의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이하에서 아래로 뭐 3분할을 하던 이렇게 나눠서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손절가를 4,800원, 4,800원을 이탈하면 무조건 칼 손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거든요. 목표가는 7,200원 정도를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태경BK 알아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네요. 매수를 할 때는 3분할 전략, 그리고 손절가는 칼같이 지키자. 4,800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태경BK였고요. 다음은 최택규 전문가님, 건자재 섹터 덕신하우징을 가져오셨어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 보세요? 네, 뭐 최근에 건설 관련돼 가지고 악재가 참 많았죠. 뭐 추가적으로 불거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조금 좀 움직임이 나타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경기가 침체되고 그 정부 입장에서 그럼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좋을까? 결국 인프라 투자거든요. 뭐 인프라 투자에는 뭐 교량 뭐 많지만 또 이제 건설 쪽도 또 분위기를 잡아가게 되면 이 우리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뭐 건축 자재 쪽으로서는 또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대형주니까 좋다.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워낙 변동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건전한 기업인데 개별주 이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두세 번 얘기했는데 그 아주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장은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한 번 샀는데 떨어져. 그럼 떨어진 자리에서 한 번 더 산다라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한 방에 팍 사가지고 난 욕심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한번 사는 거예요. 샀는데 떨어져. 떨어지면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 갖고 가시면 되고요. 결국 뭐 오늘 이 종목은 뭐 21일 평선 여기서 좀 잘 지켜주는데 뭐 보합 아니면 뭐 한옥가 밑에 그런 자리에서 하나 사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진다라면 이제 1,400 뭐 한 50원 뭐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사든지 이렇게 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850원 일단 손절가는 1,400원 잡았는데 오히려 이런 자리에 오면은 오히려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가 1,850원, 손절가 1,400원 맞으세요? 네네네. 예. 그래서 최택규 전문가의 종목은 덕신하우징이었습니다. 건자재 관련된 종목 역시나 분할 매수 강조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아모센스 윤겸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점 좋아 보이세요? 네, 뭐 최근에 와서 뭐 다 아시다시피 태조 이방원이 대세였다가 이제 태양광 조선이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 약간 이제 주춤한 부분을 보이면서 이방원이 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약간 전에 언급드렸지만 롯데하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협력해가지고 충전 인프라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파급 효과에 의해서 역시 2차 전지 충전기 관련 시장을 해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라도 좀 버텨나가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동력이 아닐까 해서 오늘 아모센스를 좀 추천 말씀드리는데요. 아모센스가 이제 무선 충전 전자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그동안 이제 일봉상 뭐 주가 차트를 보면 9월 달에 사실은 뭐 대내적인 악재에서 뭐 9월장은 다 어려웠으니까요. 최근까지 이제 상당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제 어떠한 바닥 지지대는 저는 11,000원 선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11,000원 선의 지지를 딛고 지금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아모센스가 이제 뭐 이 상반기 실적은 조금 미미하고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2차 전지 그래도 이제 주도주는 아니지만 준주도주로서 이끌어가는 시장에서 한 번 더 이제 한번 기지개를 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증가되는 걸 좀 기대해 보고요. 저점에 와서 이제 추세 전환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부분, 충전 부분, 인프라 부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모센스가 조금 더 추가 동력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모센스를 진입하신다면 이제 종가에 한번 진입해 보시길 바라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00원을 만약에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된다면 15,000원까지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여유 있게 한 11,000원 정도까지 11,000원까지는 아마 내려오진 않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한번 진입해 보셔서 한번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아모센스는요, 오늘 핫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오늘 종가에서 접근하는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가 13,500원. 그리고 이 부분을 돌파하면 15,000원 정도까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여운을 남겨주시네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태경 BK, 덕신하우징, 아모센스까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또 때를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세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아쉬우시다고요. 장 마치고 나서 이 전문가분들 만나보는 시간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4시에요. 윤겸 전문가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FOMC 결과 대응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신성호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투자 여행 잘 즐기고 계시죠? 오늘도 4시 30분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만날 준비하시고요. 이 시간도 많이 정보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 정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